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 먼저 확실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큰 방향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세 차익형 부동산 투자가 있고, 두 번째는 월세 수익형 투자가 있겠죠. 제가 옆에 정리한 표를 한번 띄워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쪽에 먼저를 해야 되겠는가,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방향성을 좀 찾기 힘들다면, 물론 이 영상이 뭐 대부분의 중수나 초보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초보자분들 또는 내가 지금 한쪽만 하고 있다면 다른 쪽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바람에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엑셀로 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옆에 띄우고 말씀드려 볼게요. 시세 차익형 투자, 월세 수익형 투자가 있는데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세 차익형에는 입주권, 분양권, 를 끼고 이제 갭 투자하는 방식이 또 있겠고,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팔았을 때 시세가 차익이니까 물건을 팔았을 때 남는 차익, 또는 이제 전세를 끼고 계속적으로 내가 전세 상승분이 있다면 팔지도 않고도 전세 재계약분이 만약에 상승되는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승분을 내가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오는 방식, 이것이 시세 차익형 투자 관련된 내용이겠고, 월세 수익형 쉽죠.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부동산 투자. 시세 차익형의 장점은 빠르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이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반대로 안정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차곡차곡 매달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 하락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뭐 신축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물량이 조정되고 뭐 호가가 내려가고 신축 구축할 것 없이 다 내려간다, 이때도 큰 타격이 없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 시세 차익형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매매가 반대죠. 전세가가 하락하는 지역, 물량 때문에, 수요의 축소 때문에 오히려 역전세 같은 거 나면 오히려 피가 또 마이너스 피가 되고, 분양가 같은 거는요, 뭐 입주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돈이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연끌을 해서 내가 돈을 뭐 여기저기 빚을 내 가지고 이걸 뭐 전세를 끼고 사거나 여러 가지 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투자했다면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오히려 내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상황, 또 팔려고 해도 안 팔린다, 이런 사상 최악의 지옥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 단점이겠고,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느리다, 빠르지 않다. 빠른 부자는 이걸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 있죠.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또 대출이 내가 많이 끼어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불리하다.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뭐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뚜렷할 것이고요. 투자의 적정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시세 차익형 투자는 20대, 30대,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의 나이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 30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향후 연봉이 계속적으로 내가 근무 연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에 내가 벌어질 소득이 많은 사람, 이분들은 자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월세 수익형 투자는 반대겠죠. 40, 50 이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이대가 높고 퇴직 시기가 점점 다가오시는 분, 월급이라는 대체를 이 월세 흐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분들께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인내심은 부의 또 다른 정의이다. 인내심.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런 좀 놔두는, 단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시간의 힘을 먹고 자란다는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런 뭐 투기의 특수성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단타 투자, 주식이나 코인처럼 단타 투자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좋은 물건을 묻어두고 시간의 지연에 따라서 시간의 힘을 먹고 자랄 수 있는 부동산을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미리 들어가서 향후에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어떤 투자가 나에게 맞는 것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드렸고, 남과 비교해서 가장 중요하죠. 남과 내가 비교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흔들리지 않을?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인터뷰했던 나는 임대인입니다라는 작가 박양규 이님 책을 쓰신 이 박양규 님도 말씀하셨죠. 인터뷰에서 상당히 비교 분석되고, 남과 저렇게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해서 확 버는데 나는 월세 흐름으로만 꾸준하게 하지만 그 시간의 힘을 먹고 자랐다 말씀드렸죠. 십몇 년간에 그걸 인내하고 참고 놨더니만 월세 수익형 부동산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엄청난 월 현금물이 발생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과 비교해서 빨리 저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시세 차익형으로 부자가 되는데 나는 월세 수익형 몇십만 원 받아서 언제 부자 될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시작 시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나이,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항상 좀 늦게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재테크 투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지만 그때 가서는 40대 50대 가서는 말씀드렸죠. 연봉이 낮아지고 점점 이제 퇴직할 시기는 다가오는데 에너지는 뭐 엄청나게 막 옛날보다 체력이 이렇게 막 줄어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막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업무 끝나면 막 집에서 나른해서 퇴근하고 잠자기 바쁜데 또 공부해야 되고 임장 가야 되고 점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시작해야 된다. 나는
얼마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할 능력이 되는가, 몇 채를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제 뭐 보통 레버리지,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를 끼거나 대출 레버리지를 끼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과연 나는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마의 이런 뭐 대출 이자와 원금을 매달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영끌 비투에서 막 무작정 채소를 늘린다는 것은 절대 금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범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그 내가 지금 부동산 매매 가격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몇 주택자가 될 것인가, 1주택자, 2주택자 또는 3주택까지만 할 거야, 아니면 나는 계속 꾸준하게 주택수를 늘려서 난 규모를 늘릴 거야, 아니면 뭐 따박따박 나는 뭐 일시적 1억 2주택 제도를 해서 난 비과세 계속 가는 걸 늘릴 거야, 아니면 나는 세 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몇 채 하다가 나중에 팔고 건물 쪽으로 난 갈 거야 라는 뚜렷한 본인만의 목표 설정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것만은 먼저 확실하게 정하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 시작하자. 시세 차익형, 월세 수익형, 장단점 등등해서 기타 등등 비교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